자, 오늘이 며칠이죠? 28일. 28? 네. 오늘 28일이. 자, 2002년 10월 28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건너뛰고 오늘 수업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데 강의가 없다 보니까 여기 강의만 하다 보니까 저도 수업이 없어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보름 만에 나왔어요. 보름. 한 번 건너뛰면 14일 아니에요? 보름 정도. 집에서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글만 쓰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우리가 산덕처럼 지내다가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별게 없으셨죠? 예. 자, 오늘은 교재가 바뀌어가지고요. 위정편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위정편이에요. 비유할 비자 180 학습번호가 182번이죠. 등록자 단원할 비자 183번, 별진 대신 184번, 부수로는 24글자님, 24글자님. 그걸 하고 오늘은 학습 목표 가운데 185번째 결성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소를 있는데요. 하나는 날일이고 하나는 날생이죠. 잘 알다시피 날일자는 해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해가 지고 뜸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관련돼 가지고 나의 의미를 지니게 됐죠. 뭐 이렇게 알고 계실 테니까 이동으로만 얘기하고 이건 날생이라는 글자죠. 날생은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건자를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요. 건자가 바로 쌍날 철자하고 헛글자가 합쳐진 글자죠. 쌍날철이라는 글자예요. 이 부수자예요.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도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같은 부수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하나의 부수인데 이건 왼손자라고 했죠. 왼손이야. 이런 손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형태. 이 형태가 정해진 것이고 이것은 초목의 싹이 떡잎하고 본잎이 이렇게 땅에 있는 모양인데 그 형태가 있네. 빵빵하게 정리화돼서 이루어진 것들가 있죠. 자, 이건 흑토자고요. 그래서 이 글자는 흙에서 싹이 나는 모양을 갖다 펴는 글자로 할 수 있어요. 싹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나다 이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의미가 확대돼가지고 뭐 낳다,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낳다, 뭐 자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기도 하고요. 살다. 살다, 뭐 삶,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요. 이 글자에서처럼요. 이 글자가 별성자에서도 음역하는데요. 다른 글자에서도 음역하는데 일단 음역할 때 본업이 생이니까요. 생으로 쓰인 글자 가운데 이렇게 소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요. 생은 생인데 소는 소인데 제물로 사용되는 소죠. 제물에 사용되는 소가 희생물인데 희생생자예요. 또 생으로 쓰인 글자 가운데 생질생자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이의 자식과 관련돼 가지고요. 생질생자. 또 대나무가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생황생자가 있어요.
악기 가운데 하나죠. 대나무로 만든 악기다 이거죠. 근데 쓰임이 많지는 않은 글자들이 반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품성자라든지 음이 약간 바뀌어서 성은 성인데요. 마음속에 남긴 성품이다 이거죠. 성품성자라든지 또는 성시성자예요. 이 성품성이나 성시성으로 주로 음의 역할을 하면서 쓰임하는 것처럼 또 성이 정으로도 바뀔 수 있죠. 뭐 성정, 정 이런 식으로 치음결이에요. 치음결을 표현할 때 성이 정이 되는데 기정자예요. 깃발정 또는 기정. 기호 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우리가 태극기 같은 경우 이렇게 기폭을 갖고 있잖아요. 기발은 그냥 이렇게 가느다란 이렇게 띠를 말하는 거예요. 띠. 우리가 기호고 깃발을 좀 사실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면발, 라면발 먹을 때처럼 발을 들이다는 것처럼 가늘고 길다는 물체를 말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호고 깃발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길은 이제 깃발까지도 포함하겠죠. 기폭이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기정자에서도 날생자가 음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깃발원자를 붙이면 되죠.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예요. 단독으로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깃발원이라는 글자예요. 지금 요 모양에서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깃대가 있고 깃봉이 있고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하나가 모방자 형태가 하나가 사람자 형태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깃발원자인데 이게 음역하는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언이 선으로 바뀌면서 발선자잖아요. 발을 뺑뺑이 돈다고 해서 돌선자죠. 어딘가를 비행기가 선회를 온다고 말했습니다. 깃발원자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깃발원자를 알아야지 태극기의 기자 같은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 기자가 메커를 그 기자 아니에요? 남은 글자에서 깃발 기자가 되잖아요. 이것도 깃발을 갖다가 아이가 들고 있는 형상을 갖다가 전투 능력이 없는 아이가 깃발유라는 글자죠. 깃발유. 이 글자가 책받침과 합쳐지면 논일 글자가 되잖아요. 유람선을 유학을 뜻습니다. 결의족자 같은 경우도 깃발은 자가 글자 뜻의 영역을 주고 있으니 깃발을 한 집단을 상징하고 한 집단을 아래 화살인 무기를 들고 모인 살부지들 최소의 전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역사라는 게 단지 신체 성지에서 얘기했잖아요. 아홉 폐하의 투쟁의 역사라고. 무기를 두고 뭉친 최소의 전투단이와 관련돼 있어요. 계례족자도. 최소요? 최소. 네, 최소의 전투단이. 네. 우리가 계례 첩자들 보면은 그냥 무기가 천권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것도 친척을 뜻하는 계례 첩자. 무기가
어쨌든 간에 요 정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요즘에는 보기가 드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시대가 바뀌면 또 뭐 풍속도 바뀌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꽃가마를 탔는데 꽃가마를 타면 상여가 나가죠. 상여가 나가면 뒤에는요 깃발 뒤에 따르는 깃발은 만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덕을 많이 베풀면은 그 덕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글을 써가지고 상의 뒤를 따라요. 그게 만장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깃발인데 옛날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은 그 만장이 막 신비가 될 정도로 막 그 길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따랐잖아요. 그건 장기에 가면 다 불태워요. 근데 상의 앞에 가는 깃발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본관이라든지 살아생전에 뭐 벼슬 같은 것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것은 안 태우고 관 위를 이렇게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산송이라고 해가지고 무덤을 가지고 명당짜리 무덤이요. 송사를 송자. 무덤 이게 산송의 산자가 무덤이라고 무덤이요. 밑산자가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산소 올 때 쓰이는 것처럼 산지기면 무덤지기다 이거예요. 네, 산일을 한다 그러면 산소 관련된 일을 한다 이거죠. 이 산송이라고 해가지고 무덤 명당짜리 무덤을 놓고 많이 송사를 벌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조상 무덤자이다 이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싸우면은 결국 무덤을 파봐야 돼. 드러나는데 거기 이제 우리 관 위에다가 덮어놓은 거지. 덮어놓은 게 명정이잖아요. 그것 같은 걸 보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사실 저희 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뒤에 합장을 나중에 한 30년 만에 했는데 합장을 하고 파묘를 해보니까 그 명정이 그대로 거의 요즘에는 뭐 이제 나일론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거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왜 그거 얘기해보세요 지금. 아 성사가 걸리면 만장 얘기다가 명정으로 명장 얘기에다가 해결했습니다. 명정 얘기다가 하여튼 그런 거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명정이라는 게. 거시기. 오늘날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태극기도 없잖아요. 태극기 관에다 태극기. 근데 그거 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관 위에다가 이렇게 입관 오기 전에 관 위에다가는 이렇게 덮어놨다가 나중에는 그건 수거를 해서 별도로 해야지 같이 묻을 수는 없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명정할 때 쓰이는 명자인데 자꾸 옛말들이 잊혀지고 있잖아요. 장례문화가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고 그걸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명정이 정자다라는 걸. 장례문화가 바뀌는데 뭐 설명을. 장례문화가 바뀌어도 옛 글을 안 읽을 수가 없고 그냥 가르치는 사람은 오늘날이나 옛날 걸 다 가르쳐야 되니까 모르는 거 없다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별성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별성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요. 성성이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비슷하게 동물들이 많잖아요. 고릴라, 침팬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아. 성성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얼굴이 붉어요. 온몸이 붉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원숭이처럼 생긴 동물이 있는데 그게 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성홍열이라는 아이들 병 가운데 성홍열. 성성이처럼 얼굴이 붉고 열이 난다 이거예요. 병의 병명 같은 거 보면 병의 증상 같은 거 그대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병 가운데 100일에 그러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그거예요. 100일쯤 기침을 하는 병. 100일 했다가 기침했자니까. 성홍열을 한글로 적을 때는 리얼로 적어야겠죠. 리얼.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써야지. 이게 본업이 리을 열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자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깰성자도 있어. 깰성자 각성하라. 됐어. 술 먹고
그렇죠. 술 먹고 깨야 되니까 술병이 달라붙어지죠. 작지미성. 그러면 어제 취한 것이 아직도 깨지 않았다 그래 얘기하니? 네. 깰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말생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요. 예법되는데 희생생자, 생질생자, 생황생자, 성품성자, 성실성자, 기정자 이렇게 쓰여진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별성자, 성성이성자, 뺄성자가 전부 다 날생자가 음역하는 글자죠. 별성자는 이게 또 설명을 좀 해드려야 하는데 본자가 사실은 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날생자가 음역화를 해가지고 여기 성품성이나 성시성자처럼 이것도 음역해서 성이 됐는데 별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늘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뭐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수많은 별이 천문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이게 단단위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곱하기를 이렇게 써가지고요.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우주 공간에 별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요. 지금 단단위로 치면 하나의 단위로 나타내려고 치면 100조요?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문학적. 이렇게 많은 별을 갖다가 다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 많은 걸 몇 개로 줄인다고요? 3개요. 3개로 줄인다고 했죠? 3개로 이렇게 썼어요 원래. 그러다가 하나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일자 3개가 지금 그래서 이게 많은 별을 갖다 줄인 건데요. 날일자 자체는 해잖아요. 해. 해도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나지 않으면 사실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으면은. 태양계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목, 토, 수금지와 목금천해요. 뭐예요? 수화, 수성, 금성, 아니 수성, 화성, 수금 지금 수성, 예? 금성, 지구, 금성이 문제네. 나 지금 저 지구의 행성도 지금 위치를 참 까먹고 지금. 한 번만 하셔도 그래요. 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수금지와 목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은 살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지와 예. 목토. 아니 명화성 안 하잖아. 제가 더 헷갈려 지금. 소행성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행성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매왕성. 매왕성은 행성으로 지위를 잃었어요. 네. 행성으로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성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금성, 이 지구만 빼놓고는 성이 달라붙어 가지고 별성자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빛이 안 나니까 이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태양만 별이죠 사실은. 근데 왜 별성자를 여기다 붙였을까요? 별성자는 지구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갖다가 얘기했잖아요.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 위에 프톨레메이우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중요했어요. 그 천동설 중요할 때 천이 하늘이고 그 하늘은 하느님과 동격이 있죠. 옛날 종교적 관점에서 하늘을 중심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하느님이 창조한 지구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동설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움직인다고 해서요. 그게 프톨레메이스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도 얘기했지만요. 지구가 이제 하늘을 돈다고 한 게 지동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동설 이전에 천동설일 때 지구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외의 것들은 다 별로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별승자로 붙이면 무슨 얘기를 생각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생각해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더듬어요. 요즘에는 큰일 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그래서 별성자가 여기도 달라붙긴 하지만은 태양이 하나의 별인데 그 태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나일자녀 그 세 개를 이렇게 겹쳐놨는데 이게 하늘의 많은 별이 맑게 빛난다고 해서 이 맑을점 있죠. 맑을점.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 할 때 쓰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눈 속에 별이 보여요. 그 별이 보이는 눈동자가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 아니에요? 그럴 때 쓰이는 정자죠. 요 정자가 여기에 달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새벽신자에서 한번 했지만 원래 새벽신자도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새벽신자도 이렇게 본자에 사실은 별이 보이는 새벽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진이 신이 되면서 별과 이게 새벽신자. 거의 줄어든 거예요. 거의 줄어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석삼자의 같은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약자는 이게 또 석삼자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이거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바로 맑을 정자를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이게 본자예요. 사실 이게. 이 글자의 본래 뜻이 뭐예요? 별이름 삼. 그렇죠. 별이름 삼자예요. 이 본래 뜻 별과 관련돼 있어요. 별이름 삼자. 본이가.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는 별 얘기가 힘들잖아요. 본자를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이게 별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별이 맑게 빛나는 상황. 사람이 밑에 있고 별이 이렇게 있고 그 별빛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호대로 오면서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한락크기에서 이렇게 바뀌고 흑점이 빠지고 태양 속에 흑점이 빠져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월감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잖아요. 비록 숫자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뭐 권령풍 원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지금 교환이 이것과 요 형태와 요 형태가 교환이 되고 요 형태하고 요 형태가 교환되고 요 형태하고 요 형태가 교환되잖아요. 지금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환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데 편의를 자꾸 추구한 거예요. 지금 쓰는데 편의를 추구하니까. 그래서
과정을 결국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별에서 출발된 게 별 이름 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갖다가 참여할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글자가 옛날에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의미 같으면 서로 빌려서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차한다고 했잖아요. 삼자가 갖고 있는 의미 석삼자하고 같잖아요. 의미. 근데 석삼자가 어떻게 돼요? 도형이 될 소지가 많잖아요. 석삼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선 두 개만 갖다 그으면 다섯 자로 바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서 계약 같은 거 할 때 문서 작성시 이것이 도형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의미 같은 요 글자를 필요다가 같은 자로 삼았잖아요. 석삼자 가진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게 석삼자 가진 자 노릇은 세 개라는 뜻이 생겼죠. 세 개는 많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참여한다는 뜻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참여한다고 할 때는 의미 바뀌어서 참으로 바뀌는 거이고. 근데 석삼자든 참여할 자든 이걸 설명할 때 석삼자든 참여할 자든 설명할 때 별림산에서 나가지고 별림산을 얘기하면 본자부터 알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 말글자가 달라붙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 이 글자처럼 줄이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 모일집자가 새축자하고 나무 목자가 있는데 나무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가지고 뭐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글자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 펴놓는다고 치면은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가지고 뭐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마리인데 적어도 세 마리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줄여서 세 개? 그래서 사실은 모일집자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원래 본래 글자는. 그걸 줄여서 이렇게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별성자를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저 열매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열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실개를 원래 열매 과자 보면 옛날 것처럼 이게 나무 형태라면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가 줄어드는데 그 하나를 좀 더 자세히 이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오늘날 열매 과자가 되잖아요. 자, 그런 어쨌든요 이렇게 열매 세 개가 하나 줄어들고 세 마리가 하나로 줄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억 곱하기 천억 개의 많은 별을 세 개로 썼는데 그것도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게 별성자. 자, 별성자에 대한 설명이요. 여기까지.